1월 1일 무진일. 날이 갰다. 새벽에 망골예에 참여하였는데 각 배의 선주들이 머리를 모두 고국으로 향하여 이름을 차례로 부르는 소리가 서로 들렸고 파도 소리가 번갈아 일어났다. 바다 위에서 나이를 더하니 귀 밑털이 휘어졌다. 하늘이 밝자 나는 작은 배를 저어 부사 종사관이 탄 두 배에 가서 세배하는 의식을 하였는데 매양, 떡국, 술, 고기가 있어 시골의 광경과 같았다. 조금 늦어서 세 사신이 배를 옮겨 서로 가까이 가서 한바탕 즐겼다. 이날 호행외는 아직도 출발할 뜻이 없으므로 사신들이 드디어 상의하여 먼저 출발하니 서북풍이 살랑거리면서 그치지 않았다. 혹은 돛을 달고 혹은 노를 저어서 70리쯤 행하여 선두포에 도착하니 차 외가 비로소 쫓아왔다. 나는 행장에 들어있는 외인의 선물을 귀국하는 행장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따라온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생각하니 6배의 격졸과 기수와 취수와 소동의 무리들이 역시 우리 영남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번 걸음에 달고 쓴 것을 같이 한 자들이므로 다 불러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다만 사신이 준 몇 가지 물품 및 내가 산 한당서 100권과 큰 칼 한 갑만은 남겨두었다. 복례산 구름과 눈이 옷깃에 가득한데 사신이 정월의 대궐로 향하네. 창해가 우하의 조공으로 다 돌아왔고 소신은 나면서 성현의 글을 읽었네. 시는 판옥 가을꽃 속에 전하였고 먹은 파강 비갠 뒤에 달에 뿌렸도다. 천추의 육군은 참으로 장사꾼이어서 남월에서 돌아오는 술에 황금이 가득했다지. 1월 2일 기사일. 날이 갰다. 날이 밝자 배가 출발하여 신시의 서박포에 이르렀다. 여기서부터 풍기, 악포를 지나 70여 리의 좌수포에 닿은 후에는 부산으로 향할 수 있는데 서북풍이 심히 맹렬하고 앞에 있는 여울이 또 험하여 전진할 수 없었다. 고국이 비록 가까우나 하늘이 풍편을 주지 아니하니 마음이 답답하였다. 드디어 서박포에 머문 지 여러 날 만에 부악산이 높아서 거기에 오르면 고향을 바라볼 수 있을 듯 하였다. 나는 여러 요속과 함께 배에서 내려 산에 올라 서북사를 경유하여 벼랑을 타고 올라서 가장 높은 마르턱에 이르니 과연 부산 전룡도 등지가 엷은 안개 속에서 달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였고 높고 움푹한 봉우리와
골짜기를 구분할 수 있었다. 사람마다 기뻐 날뛰었고 날 수 있는 날개가 없는 것이 한이었다. 외인이 그를 청하러 쫓아온 자가 매우 많으므로 억지로 답답한 회포를 헤치고 들어주었다. 밤에 배 안에 누워서 스스로 생각하니 왕래한 길이 거의 만열이나 되었는데 눈으로 보고 발로 밟은 것이 세간에 기이하고 이상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으므로 흥취든 노고든 이것이 다 성조의 위덕이 아님이 없었다. 또 하중묵의 시에 외로운 배로 일남국의 사신으로 와서 만리 하늘가 정자에 시를 쓰노라 라는 시구를 분운하여 칠연절구 14편을 지었다. 부상에 해가 높이 뜨고 새들이 노래하니 목란에 삿대 사당의 배로새 진인에게 불로초를 물으려 했건만 삼신사는 말이 없고 한 조각 구름이 외로워라. 더운 지방 초목이 매우 무성하니 9월 역정에 철쭉꽃 피었네. 바다, 산, 천만 겹을 두루 밟았는데 집집마다 종려와 매화나무 등거리네. 왜 왕의 궁궐이 구름 물결에 닿았는데 심리 주렴에 난사의 향기가 옹위했네. 궁중에 검은 모자 쓴 얼굴 흰 사나이가 앉아서 하산으로 하여금 시봉을 들게 하네. 은으로 장식한 안장의 준마가 수천 필이요. 비단 발과 무늬 놓은 수레가 서로 비쳐 아름답네. 길가에 남녀들 빽빽이 수풀처럼 서서 일제히 말하되 잘 가시오 사만의 사신이여 하는 고야. 금하길 위에서 외인들이 떠드는데 눈과 같은 연꽃이 반 공중에 솟았네. 십주의 선산이 이름을 다투지 못하니 외롭고 높아 구름과 해와 다투는 자태를 보아라. 부사산을 읊은 것이다. 강주의 명승을 가장 먼저 알겠으니 10월달 호수빛이 남여에 비치네. 연안에 누각이 살아 움직이는 그림과 같으니 높이 읍조림에 동정호 남쪽을 지나는가 의심되네. 비파호를 읊은 것이다. 황금배에 은과 비단으로 둘렀고 낭화광물이 유리 비치네. 언덕 위에 버려있는 심리의 누각에 누각 위의 여인들이 모두 경국 절색이네. 대판을 읊은 것이다. 하늘이 부기를 주미 어찌 그리도 편백된고 일동의 산수가 아름답고 또한 머네. 원신의 집 점냄새 나는 아이도 다 공후라. 사람마다 연봉이 100만석이라 자랑하네. 칼을 빼어 꾸짖으며
인하여 배회하니 풍신의 추한 뼈다귀 지금은 어떠한고. 조정에서 다시 월타에게 글을 내려서 시절이 동으로 6천리를 왔구나. 장주의 높은 관이 구름과 가지런한데 길 양쪽 붉은 주염이 푸른 누각을 덮었네. 광주리에 가득한 가을 밀감은 밤 갈증을 풀어주니 화전 천폭을 취한 중에 쓰고 말았네. 청천에 깎은 듯한 상근령은 영마루 위에 경호가 천하에 기이하다. 지는 해에 송죽길로 읊조리며 지나니 남여 가운데 해휴에게 주는 시가 들었네. 역력한 소나무 등나무가 수정을 둘렀고 희미한 돛대들은 구름 연기에 가렸네. 세간 어느 곳에 신선의 굴을 찾으랴. 손이 남주 그림 속 하늘에 있네. 보태사 가운데 금죽 떨기는 잎은 복미와 같아 빛이 찬란하네. 외인이 나를 향해 기이한 경치를 자랑하는데 돌샘이 졸졸 뜰가에 뿌리네. 번화를 다 보고 나니 심상한 일이라. 특별히 찻집이 있음에 눈이 깨고자 하네. 가장 생각나기는 대원을 지난 뒤에 석양에 외로이 앉아 호정을 바라보던 것. 1월 6일 계유일. 날이 갰다. 동풍이 잠시 불었다. 날이 밝아 돛을 걷고 좌수포로 향하려는데 이날은 곧 나의 선기여서 밤새도록 애도하였다. 악포 앞바다에 이르러 바라보니 우리나라의 산들이 아득히 소라의 머리처럼 보였다. 우리 집이 수륙으로 3, 4일 거리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조금 있다가 각선 상하가 모두 말하기를 동풍이 점점 새어 하늘이 이와 같이 편리하게 하여 주니 바로 건널 수 있다 하였다. 말이 떨어지자 메아리가 울렸다. 종사관이 말을 전하기를 오늘 돛을 들어 바로 건너면 부산에 당도할 수 있다 하였다. 그때 차회들의 여러 배가 이미 좌포로 향하여 길이 서로 약간 떨어졌으므로 급히 사람을 시켜 통지하는 즈음에 종사관의 배가 이미 돛을 달았고 정사, 부사의 배가 차례로 전진하니 차회들이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부득이 뒤쫓아 출발하였다. 이때 바람이 점점 맹렬하여 반일이 못되어 수백 리를 나는 듯이 왔다. 오후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문득 변하여 역풍이 되매 각 선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모두 표류될까 염려하였다. 선장과 사공들이 말하기를 지세와 바람을 보니 설령 표류에 가더라도 멀어야 웅천이나 거제를 지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바람이 세지 않으니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하고 힘을 다하여 배를 전진시키니
전령도에 80여리를 못 미쳐서 해가 이미 어두웠고 파도가 거세게 솟았다. 배가 한자 한치씩 전진하여 온갖 신고를 겪으면서 사방을 돌아보니 캄캄하여 몇 리를 가고 어느 방위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러할 때에 멀리 바라보니 한 척의 배가 파도 위에서 불을 들었다. 불빛 비치는 곳에 검정 옷에 우립을 쓴 사람이 있는데 곧 우리나라 사령이었다. 바람결에 대고 급히 외치기를 개운포 만호의 조탐선이오 하니 각 선의 모든 사람이 기뻐서 미친 듯이 뛰었다. 이에 부산 첨사 최진추가 진의 장수와 함께 모두 배를 타고 나와서 영접하였다. 세 사신의 배가 차례로 영가대 아래에 와 대어 관에 들어가자 닭이 울었다. 전에 정사를 모시고 왔던 역졸이 밀양 사람이었는데 만상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나를 보고 절하며 손 중심의 말을 전하였다. 근일에 고령의 기별을 들었는데 우리 집 대소가 모두 평안하다 하였다. 선례 군관은 초 5일 악보에서 배를 출발시켰다가 바람을 만나 거제에 표류하였었고 초 7일에 다시 부산에 돌아와서 사신을 뵙고 갔다. 사신 일행은 전리에 따라 세 길로 나누어 공문을 띄워서 충주에서 모일 것을 기약하였다. 나에게는 먼저 고령에 가서 어버이를 배운 뒤에 조령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1월 8일 을해일 날이 갰다. 나는 부산에서 역마를 타고 가다가 양산에서 잤다. 군수 황찬과 더불어 밤에 담화하였다. 1월 9일 밀양에서 잤다. 부사 이정영이 문안하러 왔고 향리에 옛 친구들과 모여서 담화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길이 바쁜 탓으로 선산에 성묘는 못하였다. 1월 10일 영산에서 잤다. 1월 11일 창녕에서 조반을 먹고 저녁에 현풍에 당도하니 아우 유정 및 성동, 백심 등이 어제서야 비로소 먼저 온 인편에 내가 붙인 편지를 받아보고 여기까지 마중 나와 있었다. 이어 이들과 함께 저물역에 출발하여 초저녁에 집에 이르니 천행으로 잘 다녀온 것을 감축하였다. 만나러 온 원근의 친지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갔다 온 사람의 안면을 만난 것 같았다. 1월 15일 임모일 고령에서 출발하였다. 전 현감 이공은 작년 가을 관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고 새 현감 박창후 또한 나와는 구면이어서 들러서 잠깐 동안 담화하였다. 저녁에는 성주에서 잤다. 1월 16일 안곡역에 이르니 선승이 길에 나와 영접하므로 역사에서 함께 잤다.
1월 17일 날씨가 춥고 큰 눈이 내렸다. 상주에서 조반을 먹고 눈을 무릅쓰고 함창에 당도하니 해가 이미 어두웠다. 정사, 부사의 행차가 문경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밤에 밥을 재촉해 먹고 날랜 말과 건장한 역조를 뽑아서 20리를 가자 길이 험하여 더 전진할 수 없어서 유곡역에서 잤다. 1월 18일 새벽에 사관을 달려 들어가니 이미 나팔을 2번째 불었을 때였다. 첨지 조귀한이 사신에게 문화로 왔다가 나에게 와서 담화하였는데 김종의 집안이 평안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안이 되었다. 이날 고개를 넘어 안보역에서 잤다. 정사는 둘째 며느리가 죽었다는 부고를 받았다. 1월 19일 충주에서 잤다. 종사관 일행이 또한 중령에서 와 모였다. 1월 20일 숭선에서 잤는데 괴산 군수 김정훈이 지공하는 차관으로 왔다. 그는 나와 7년 전에 글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이다. 일본에 갈 때에는 나를 한양 성남에서 전송하더니 지금은 새로 이 고을 원으로 와서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였다. 밤에는 이불을 나란히 하고 담화하였다. 1월 21일 무극역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 죽산에 당도하였는데 부사 이익필은 나와 척의가 있었다. 밤에 동헌에 나아가 잤다. 1월 22일 양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용인에서 잤다. 1월 23일 판교에서 잤다. 1월 24일 신묘일 아침에 한강을 건너니 태상시의 하인 몇 사람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새 사신의 행차가 일제히 성남 관왕묘에 도착하여 홍단령으로 고쳐 입고 차례로 말을 타고 서울에 들어가서 복명하였다.